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색채방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광경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광경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몸에 12가지 경락이 있는데요. 이 12가지 경락이 움직이는 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의 12가지 경락 운행하는 순서는요, 폐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장, 위장, 비장, 심장, 소장, 방광, 신장, 심포, 삼초, 담, 간으로 해서부터 다시 폐로 해서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에너지 순환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루 24시간 동안 각 장기는 2시간씩 12경락에 특별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당되는 시간에 맞는 장기를 그 시간에 치료할 경우는 효과가 더 높다고 하네요. 자, 이제 방광은 신장에서 피를 정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오줌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줌, 즉 소변은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신장에 걸러져 생겨난 부산물인데,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1.5에서 2리터 정도 생성이 되고요. 소변은 25cm에서 30cm 길이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이 방광에 소변이 차면 이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방광은 신장과 함께 오행의 수의 장기로, 방광은 족태양 방광경이라 불립니다. 인체의 귀에 해당하죠. 귀의 모습이 신장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귀의 색이 거무튀튀한 경우 신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소장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난청, 이명 증상은 신장의 기운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소장과 같이 신장도 같이 치유해야 치유 효과가 높습니다. 맛으로는 짠맛에 해당합니다. 수의 상징인 바닷물은 짜듯이 우리 몸의 혈액도 염분으로 되어 있죠. 정서적으로는 공포, 두려움, 종교적 의미로는 참회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남자아이들이 소변을 보면 이제 누가 멀리 나가라, 누가 높이 올리라 하는 이런 장난을 치며 놀았죠. 오줌빨이 센 아이가 당연히 높이 날리고 멀리 나가겠지만, 이것을 이겨보겠다고 소변을 꾹 참고 한꺼번에 소변을 높이 오른 경우도 있었죠. 이처럼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는 소변의 힘이 정력을 상징하죠. 방광의 힘이 곧 양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변을 볼 때 몸의 기능이 약해져서 잘 나오지 않거나 오줌을 지리게 되는데요. 이는 아마도 전립선 기능이 약해졌거나 아니면 정력을 다 써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소변을 가릴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뇌에다 지도를 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방광보다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의 기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가지고 오줌으로 만들어서 방광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방광 오줌을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이것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신장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나쁜 오줌이 들어오면 방광 자체에 염증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조금만 고였다 하면 문을 열고 이 오줌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이라도 이렇게 나쁜 오줌이 쌓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돼요. 이럴 경우 나쁜 오줌이라 냄새도 고약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럴 경우 키를 씌어서 옆집에 소금을 받아라고 훈계를 했었죠. 이럴 때는 야단치지 말고요, 신장과 방광 경락을 자극해서 치료해주면 됩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릴 경우 오줌의 양이 많지도 않은데 소변이 마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많이 흘릴 경우 오줌의 농도가 짙어져서 방광에 고이게 되는데 그 농도를 방광이 견디지 못하고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수에 잠긴 방광과 신장은 짠맛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병이 생깁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대개 링거 주사를 놓는데 이것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땀을 많이 흘릴 때도 소금을 먹지 않으면 몸에 염분이 없어져 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천일염 속의 간수에는 비소라는 독이 있습니다. 이 비소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두부를 만들 때 두부를 굳히는데 그것이 쓰이죠. 이 간수가 그냥 우리 몸에 들어가면 몸의 영양분인 단백질을 응고시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소금의 간수를 빼내기 위해서 소금과 깨를 함께 불에 볶아서 씻어서 쪄가지고 같이 사용을 했죠. 깨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미리 응고시켜서 간수의 독을 빼내서 사용한 것이죠. 이 깨가 귀할 때는 소금만 불에 구워서 독을 제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금의 독을 제거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된장과 조선 간장입니다. 또한 요즘에 주겸이라는 건강식품이 있는데요. 소금을 대나무통에 황토로 막아서 불에 구워낸 것이죠. 이 또한 소금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젓갈류 등이 신장 방광을 이롭게 하는 식품이고요. 또한 과일 중에 수박은 수분 함량이 많아서 신장 방광에 좋은 식품입니다. 한여름철에 농부가 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다 보면 다리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지나치게 염분이 체외로 빠져나가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침이나 뜸을 떠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때는 염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이요, 집에 있는 조선 간장 있습니다. 그것을 물에 타서 마시면 아주 효과가 좋고요. 우리가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분들을 볼 수 있죠. 여름철에 농사 일할 때 땀을 많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염분을 섭취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경락은 우리 몸의 뒤쪽 허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허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신장과 방광은 수의 장기로 정서적으로 공포, 두려움과 관계가 깊습니다. 유난히 무서움을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난히 무서움을 잘 타는 아이들은 오줌 싸는 일이 많고 어른들의 경우에도 무서운 일을 당하면 오줌을 지리게 되죠. 또한 무서운 곳에 있다고 느끼면 등골이 오싹한 경우, 머리가 쭈삣 서는 경우에도 방광경락과 연결된 부위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광의 색은 회색입니다. 쥐색, 회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색채 치유를 할 때는 검정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색의 종교적 의미는 참회를 연상시키죠. 그런 연으로 성경에서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차별한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은 죄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참회를 합니다. 스님이나 수녀 그리고 수도사도 잿빛 회색 옷을 입고 있죠. 또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참회하기를 원하신다면 회색 옷을 입고 참회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라앉고 다시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광경락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흐를까요? 회색인 방광경락은 눈 안쪽으로 시작하여서 머리 위를 지나 뒤통수, 뒷목, 척추 옆을 타고 내려가서 다리 뒤쪽을 타고 내려가 복숭아뼈 뒤쪽을 지나 새끼 발가락으로 끝납니다. 인체 소중의 상점은
손 뒷면에 그린 것 같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시작하여 손등을 거쳐 새끼 손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방광경락은 우리 몸의 뒤편을 거의 담당을 하고 있죠. 그에 따른 병 증상은 뒷머리가 무겁고 아프며 눈이 빠지는 것 같고 어깨, 등, 허리에 이르기까지 통증이 있어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기가 불편해지죠. 때로는 넓적다리로부터 오금, 장단지까지 저리고 마비감이 있으며 아킬레스건이 있는 발목이 붓고 새끼 발가락이 아픈 경우입니다. 또 방광의 병으로는 방광염,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이 또한 방광기맥의 선을 검은색으로 칠해주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에게 검정색으로 손에 칠해주면 통증이 즉시 사라지는 걸 임상에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상으로 방광경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신장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